모두가 잠든 시간, 조용한 새벽을 깨우며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3학년 이원규 학생인데요. 새벽에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 밥 가요, 밥? 그림이 안 그려진다, 지금. 새벽 공기를 맡으며 나서는 아버지와 아들. 이른 시간부터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너는 뭐 하러 가요? 저 여태 있는데 순 정리 좀 하고 불 잡초도 좀 제거하고.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집 근처에 있는 밭입니다. 이곳이 이원규 학생의 일터인데요. 농업으로 진로를 결정하면서 이곳에서 조금씩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농업이란 게 로봇으로 막 할 수가 없고 사람 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농업은 뭐 비전도 있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6차 산업을 제가 선택한 것 같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였는데요. 농업 관련 동아리나 학교 가정용농 프로젝트 활동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자신만의 농사법 연구도 시작했죠. 막상 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작물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수많은 작물들을 해보면서 경험을 쌓아가고 이제 저의 주력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친환경 자연 농법으로 다양한 작물들을 길러보기로 한 건데요. 초보 농사꾼에겐 모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저게 지금 뭐예요? 저게 열매마라고. 응? 열매마. 열매마? 원래 마는 땅속에 자라잖아요. 응. 이거는 하늘에서 자라가지고 하늘마, 열매마 이렇게 불려요. 열매마. 올해 처음 도전한 농사일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는데요.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밭에서 흘린 구슬땀만큼 농사꾼으로서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선택한 진로.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건 든든한 지원군인 아버지가 늘 곁에서 함께해준 덕분인데요. 야, 너 이거 계란보다 더 크네. 농사 이거 뭘 했는데 이렇게 잘 됐어? 안 되는데. 맛있어? 아, 이거 가공용이라 원래 맛이 없는데. 당도가 좀 나오겠는데. 진짜? 아버지는 종종 출근하기 전 시간을 내어서 아들의 농사를 도와주며 알고 있는 농사 정보를 함께 나눕니다. 오, 이건 묵직한데? 야, 오늘 수업은. 오, 뭐야? 야, 얼마 잘 익었었는데. 가위 한번 딱 치니까. 오, 덜 익었어. 익었네. 다 익었어. 근데 이게 너무 고온이라가지고 급하게 익었는 것 같다. 하나부터 10까지 손이 가는 농사일. 열심히 해보지만 아직은 실수투성이인데요. 경험들이 조금씩 쌓여 점차 성장할 미래를 꿈꾸며 힘을 내어봅니다. 저 땅은 누가 줬어요? 농사 짓는 땅. 아버지가 뭐지? 어디더라? 아버님이 땅을 좀 주시는 나라에서 임대해가지고. 물론 농사일이 순간적으로 또 뭐 육체를 써야 되는 일이니까 굉장히 고되고 힘들죠. 그렇지만 여기에 또 몸이 또 적응하면은 잘 될 수 있으니까 저는 힘내라고 자꾸 응원하는 편입니다. 저는 일단 마음이 편하죠. 저희 꿈에 대해 더 빨리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준비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잠시 쉴 틈도 없이 지역의 한 농산물 직매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갓 수확한 싱싱한 농작물을 팔기 위해서인데요. 원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 네. 뭐 애플 수박하고. 와 애플 수박 나 처음 보는데. 와 귀엽다. 귀엽죠? 네, 참외하고. 세상에 웬일이야. 대단하다. 우리 앞으로 로컬에 들어갈 젊은 세대야. 상주에 기대주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야 정말 제대로 된 우리 후계 세대가 들어왔구나 싶어서 너무 반갑고 좋아요. 그러겠다. 이게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는 그렇죠. 농촌사회에서 우리 원규 학생 같은 분만 있으면 정말 힘나죠. 이곳은 친환경 농작물을 키우는 지역 농업인들이 모인 협동조합입니다. 이원규 학생은 최연소 조합원으로서 첫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이게 복수박이라고 네. 복을 가져다 주는 수박이에요. 네. 이거는요? 이건 애플 수박. 이건 복을 사과하고. 가져다주면 이거는 뭘 가져다줘요? 이게 복수박을 사잖아요. 네. 이게 복으로 덤으로 들어와요. 아, 그럼 이거 사면 이거 네, 주나요? 네 이거 줘요. 싱싱한 농작물에 재치 있는 입담까지. 이 정도면 안 살 수 없겠죠? 첫 시작이 좋은 편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1차가 생산이거든요. 생산만 이렇게 해서는 농업이란 게 안 돼요. 이제 가공도 해야 되고 유통도 해야 되니까 이제 6차 산업의 시대에 맞춰서 뭐 저만의 브랜드나 뭐 카테고리 약간 이런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요즘의 고민은 6차 산업의 활로를 여는 것인데요.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을 시작하려면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합니다.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주스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하는데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열매마로 만든 건강 주스예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지금의 도전도 의미 있는 첫걸음이죠. 맛이 어떠세요? 번쩍거림도 없고 먹기도 괜찮아요. 아 진짜요? 네. 다행이네요. 맛있어요. 네. 저에게 농사란 약간 힐링? 진짜 이렇게 햇빛 받고 막 그늘도 있고 막 비도 오고 막 그래도 되게 스펙타클하고 재밌거든요. 성취감도 있고 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흘린 구슬땀만큼 얻는 소중한 농사의 가치. 자신만의 진로를 찾아 6차 산업의 꿈을 키워나가는 이원규 학생의 멋진 미래를 응원합니다. 야, 이거 박수 한번 쳐야겠다. 감사합니다. 이게 6차 산업에서 농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연구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아니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수도권 안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모습이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거예요. 그냥 학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하고 어떤 그런 모습만 보다가 정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 좀 숨통이 트이는 듯한 어떤 느낌? 좀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사람은 다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 똑같은 모습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렇죠. 단서를 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또 아까 화면에서 볼 때 우리 원규 학생이 아버님하고 같이 그 농사를 하잖아요. 너무 좋아 보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을 시작한 게 아버님의 고유 때문에 그랬다라고 제가 들었을 때도 야, 상당히 부모가 진로와 관련해서 공부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다양하게 좀 새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일단 아버님은 일단 공직에 계신 분이니까 직접 농사를 짓는 분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일단 뭐 땅도 땅은 이제 뭐 이렇게 아버님 일단 조금 주셨고 또 이렇게 또 정부에서 준 것도 빌려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농작물 선정이라든지 일단은 작물을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게? 솔직히 이거는 막 부모님한테 막 도와온 것도 있지만 두부나 뭐 학교에서 배우거나 요즘은 제가 이걸 처음부터 안 지어봐도 다 알려져 있어요. 기사나 뭐 이런 거 찾아봐도 되고, 막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할아버지나 뭐 친척들 이런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뭐 하면 상세히 알려주고, 자세히 알려주고, 뭐 어떻게 작물의 특성, 막 이런 걸 다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뭐 쉽게 할 수 있었죠. 정보는 많이 있는데 그 정보를 취득하는 그 노력만 하면 큰 문제는 없다. 네, 맞아요. 교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원기 학생도 그렇지만 이렇게 6차 산업 그 인재 갖춰야 될 어떤 그 모습들, 인재상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요소들이 있다면? 제가 볼 때 이용규 학생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면 6차 산업은 이제 특히 이제 융복합 개념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그 개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학문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깊이 개념, 어떤 하나 단일 학문에보다는 어떤 다른 학문과 연결하는 그런 그리고 오히려 커넥티드라고 됐다고 하죠. 이제 그런 통섭형 인재가 되게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6차 산업 대응 인재로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저도 느꼈던 건데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 실용학문 접근의 그런 가치관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적용해보고 현장에서 어떤가라는 보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나는 이것만 됐지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경영의 개념. 이게 이제 어쩌면 수익이 나오느냐 이것도 직업엔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자꾸 예전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럼 왜 돈에 신경 써? 근데 그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뭔가 이것이 수익이 나오고 하는 그 비즈니스 마인드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됐을 때 우리가 6차 산업에 좀 필요한 인재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6차 산업 인재 양성 관련해서 뭐 아까 우리 회장님이 그냥 그 약간 유머스럽게 SNS 유교수에게 많이 배운다 했었는데 유교수한테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공교육 체계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제 인재 양성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 공교육의 역할을 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지.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학교에서 이 농업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6차 산업은 조금 새롭고 다양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기호와 원하는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나 뭐 새로운 작물을 선택하게 되면 또 새로운 농가들을 찾고 그 농가들이 전문가가 오셔서 또 특강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전문가의 특강을 또 보고 실제 농장에 가고 싶으면 그 농장에 4박 5일 정도 가서 선도 멘토링을 하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그 숙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지금은 안동 근교에 이렇게 농장에 가서 한 번 정도 보고 체험해보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당일로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가정영농 프로젝트라고 아까 했듯이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집에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오는 시기에 그 다음에 또 방학 기간에 그런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그 당시 그런 걸 대신해 줄 수 있는 농어촌 특별반 지도사라고 또 경북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를 주면서 또 이렇게 하신 분이 가서 직접 또 컨설팅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학교 입장에서 이런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봤을 때 저는 창의력을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아이디어가 돈이 되고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또 잘 판매하고 가공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창의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이 학교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원기 학생, 일단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래도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여기 좀 부족한데 뭐 이런 생각도 들 테고 그럴 때마다 앞으로 내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일단 6차 산업에 약간 우수 사례들을 많이 견학하여 약간 그분들의 노하우 그런 거를 좀 터득하고 싶고요. 내가 질문 중간에 할게요.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 짓는 과정에서도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있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약간 현재까지는 약간 생산 위주로만 값을 책정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재배 과정, 체험 농장, 뭐 치유 농장, 뭐 유통 판매 등 소비자, 그 체험객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근데 소통이 돼야지 제 뭐 작물들도 팔 수도 있고 뭐 홍보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소통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소통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잘해. 그리고 인상도 너무 좋고 왠지 모르게 사고 싶은 마음이 쫙 들어요. 근데 그 교수님 외국 경우 있잖아요. 외국. 예. 근데 이 공교육 안에서는 그 6차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있나요? 외국에는 어때요? 우리나라랑 좀 비교해봐서. 그 6차 산업의 이제 어쩌면 융복합 그 능력, 아까 현장 학습의 개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외국의 사례가 좀 이렇게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농업 그 선진국이 이제 네덜란드. 바게닝겐 대학교에서의 사례를 보니까 인턴십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화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상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서 그것이 아닌 뛰어넘은 산업체와 연구기관 연결을 하는. 그래서 16주간, 그 4달간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트레이닝과 또 경험을 쌓아서 이것을 또 그 나중에 품평회를 여는 거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확실히 그 실용적인 학문을 특히 농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래서 좀 이렇게 농업 선진국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느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농업의 그 여러 부분들을 앞서 있는데 특히 이제 연구 부분에서 이제 요즘에 얘기한 디지털 농업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그 디지털 농업 그 연구 및 그 교육 프로그램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거기에 그 교육 과정의 영농 기술 그리고 또 요즘에 얘기하는 빅데이터 그런 얻은 데이터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경제학, 경영학이랑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나온 그 프로그램은 미국이라는 곡이 아니라 국제적인 농업 리더를 양성하는 부분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 참고할 것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는, 자, 올해 고3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올해 이제 연말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일단? 연말에는 일단 스마트팜 그 창업 보육센터 제가 들어갔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을 수를 마치고 이제 일단 거기서 일단 배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연말에는. 잠시만요. 왜냐면 고3이면 연말이면 원서 써야 되잖아요. 저는 대학교를 일단은 안 가고 먼저 스마트팜 보육센터에 들어가서 일단 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료가 한 20개월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다 하고 나서 이제 경북대학교에 이제 야간대학교 그거를 이제 특별 전형으로 한번 들어가서 또 거기서 인맥 쌓고 이제 공부도 하면서 이제 뭐 박사까지 뭐 득할 생각이고 천령 농부는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일단 나이가 어리잖아요. 자신감. 나이가 어리니까. 야, 원규는 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친구예요. 야, 이게 나는 저때 뭐 했나? 난 진짜 왜 이렇게 내가 작아지지? 우리 그 원규와 같이 기존의 학력 트랙을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6차 산업 인재,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적인 또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네. 저는 뭐 결론적으로 6차 산업이라는 건 이 산업을 통해서 강소농을 육성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작지만 강한 농가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 중심의. 그래서 저는 그 2대가 뭐 아니면 이제 지금 장수 시대로 가니까 100세 시대로 가니까 3대가 함께하는 농업. 뭐 이렇게. 대만이 뭐 제조업부터 해서 농업 그 굉장히 강한 거가 가족 중심으로 2대, 3대가 함께해서 노하우가 계속 이렇게 그 전수되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이 도시의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방도 지금 농지가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우리나라 그 면적하고 그 뭐 금액 이런 걸 따지면 평당 한 10만 원쯤 한다고 그래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웬만한큼 좀 접근하기 좋고 좀 괜찮다, 뭐 물 대기 좋고 하면 뭐 20만 원, 30만 원 뭐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참 그런 거가 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의욕은 있고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국가에서 뭐 농지은행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정부 내지는 지자체가 국유지라든지 군유지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좀 싸게 임대해서 저렇게 좀 의욕적이고 하겠다는 사람이 이제 기반은 잘 안 돼 있는 경우는 좀 적극 좀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10만 양농 프로젝트 이런 거가 국가적 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젊고 의욕적이고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고 이런 빅데이터, 뭐 AI 이런 거 컴퓨터에 능한 이 IT에 능한 젊은이들 뭐 한 10만 명만 양성한다고 하면 이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김 교수님. 얼마 전에 그 어떤 자료를 준비하다가 세상에서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이 어디냐 보면 나온 걸 보니까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T 쪽. 예. 그래서 그 모두 소프트웨어 회사. 근데 10년 전의 자료를 보면 완전히 반대였어요.
다 기계사라든지 제조업체였습니다. 네. 그만큼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환의 농업도 어떤 생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의 시점에 많이 와 있다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주제와 같이 어떤 6차 산업의 접근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가 경험한 것은 융합 전공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산업체와 현장을 연결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담아낸 것이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국가의 어떤 농업의 분야를 어떤 산업이 높은 그 강화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좀 변화를 추구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주위에 보면 아직 원교와 같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어도 이제 주위에 이렇게 농사를 짓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사회 초년생으로서 젊은 나이에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는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 오면 그 친구들이 학교가 너무 그리워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계시고 친구들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데 사회 나가서는 혼자 해야 하는 부분들을 있고 주위에서 도와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젊은 청년 농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그리고 SNS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완비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옹기 학생? 약간 지금은 약간 농업에 종사하고 싶은 청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기농도 있고 막 그런데 일단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어린데도 저한테도 물어봐요. 뭐 농업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뭐 약간 농업기술센터나 뭐 4.27 뭐 좀 큰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서 약간 6차 산업 관련돼서 교육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농업에 관련해서 교육을 좀 해주시면 몸뿐만 아니라 약간 지식까지도 같이 뭐 크면서 약간 청년들이 더더욱 약간 자리를 잡아서 약간 농업을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네. 야,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 미래 교육은 이런 다양성들을 좀 담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까지 제가 이 미래 교육 플러스 계속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신선한 느낌을 드는 건 이게 처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우리 원교 학생이 아마 그런 기운을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육이 좀 이렇게 좀 더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싱싱하게 쑥쑥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1차 산업인 농업이 6차 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으로 또 새로운 변모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10대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에는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실 있는 진로교육, 창업교육을 통해서 농업을 포함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생겨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창업에도 도전을 해봤던 것 같아요.